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요즘 연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외부 활동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실내에서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실내에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여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력도 좋고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양하게 해본 경험자여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창호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차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채용한 여직원이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 창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또 저희 직원들은 창호 관련해서 오랜 시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느꼈던 것들이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창호 관련해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저희 신입 직원도 굉장히 어려워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야 이런 것들이 늘상 봐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다고 느꼈지만 여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품을 먼저 교육을 합니다. 견적서에 보면 발코니 창 140바다, 235, 250, 130 플러스 공틀, 조인, 픽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워낙에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숫자들이에요. 바로 이 창호는 어떤 제품이든 모델, 넘버가 다 있겠지만 샤시 바 폭을 두고 말합니다. 140, 요게 14cm냐. 저희 창호 업체에서는 단위를 cm로 읽지 않고 미리 단위로 읽습니다. 140이다 그러면 14cm를 말하는 거고요. 235다 그러면 23.5cm, 250이면 25cm, 또 130 플러스 공틀, 요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30 그러면 13cm, 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 숫자 이 자체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업체마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약간 몇 미리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242, 어떤 브랜드는 142바. 보면 여기서도 또 갈리죠. 단창, 이중창, 또 이중창인데 내창, 외창, 자재에 대한 숫자로 표기하는 요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 봤고요.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고 해당 세대의 위치, 현관 신발장이라고 부르기만 했지 전실, 요것도 좀 생소하다. 그리고 입구방, 또 안쪽 방, 작은 방, 안방, 발코니, 다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개소들의 명칭이 있습니다. 요 도면 보는 법, 요것도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요 견적서가 곧 소비자가 보게 될 견적서가 되겠죠. 하물며 우리 여직원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럼 소비자는 과연 이해를 할까요? 소비자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저희가 수년간 소비자하고 대면을 하면서 지금 견적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틀도 바꾸고 디테일도 바꾸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견적서를 계속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계속적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견적서 양식 폼은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저희 창수하우징 세부 견적서는요, 저희 직원이 보기 편해야 소비자들이 보기도 편하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진화시키면서 바꾸고 지금 견적서까지 왔는데, 이제는 업무 보는데 지장 없을 만큼 숙지 다 하고 다 이해를 했지만 처음에는 견적서 자체도 어려워했다. 견적서 안에 부자재들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세한 부자재들 이런 거 설명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견적서에 표기되는 그 숫자 140, 235 이런 게 이제 샤시 이 창틀이 아니고요, 이 프레임 폭을 말합니다. B프레임 단창입니다. LX B프레임 140, 142. 이렇게 창호 폭을 가지고 종류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샘플들을 보고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미리수 단위를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125. 얘 샤시는 어디 제품 뭐에 125바다. 이건 뭘까요? 이렇게 재볼게요. 프레임 폭 250. 요 제품은 어디 브랜드의 이름이 뭐고 250바다.
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건 저희가 직원들 교육 촬영이 있을 때 교보제를 사용하는 그런 샘플입니다. 여기도 바가 LX 뷰프레임 250바 발코니 이중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폭을 가지고 종류, 숫자를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류는 나왔죠. 140바 단창, 250바 이중창, 235바 이중창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앞에 100이 들어가면은 단창이고 200이 들어가면은 이중창인가요? 아, 맞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100이 들어가는 거에서도 숫자가 다른 게 있고 네. 또 200이 들어가는 거에서도 숫자가 다른 게 있는데 네. 그 폭에 비해서 뭐 어떤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창에도 업체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K사 같은 경우는 기본형 120바, 일반형 140바 이렇게 나눠집니다. 140바, 120바. 140바가 좋은 거겠죠? 두꺼우니까. 그렇게 따지면 돼요. 이중창도 마찬가지예요. 230바 이중창이 있고 250바 이중창이 있습니다. 250바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보강심도 더 많이 두꺼워졌다. 그만큼 두꺼운 보강심을 끼울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넓은 게 고급형에 속한다. 지금은 저희 공장에서 출시되는 뷰프레임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똑같이 250 사이즈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대리점 제품은 외부는 250이지만 내부는 235, 약간 1.5cm가 작은 매찬 전용 이중창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숫자가 낮은 게 기본형, 그리고 숫자가 넓은 게 고급형으로 부류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견적 보실 때 제가 이런 경험이 많아요. 금액만 딱 보시고 이 업체는 얼마 좀 저렴한데 여기는 이 정도 금액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견적서 상세 내역을 보면 140바 고급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120바, 125바 일반형으로 발코니에다가 견적서에 집어넣는 견적서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 네, 견적서 확인할 때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와, 요거 또 질문 잘 하셨습니다, 감독님. 또 넘어가서 이제 유리란이 있습니다. 유리 또 우리 여직원 또 정신 못 차렸죠. 26 로이, 그린, 투투, 그린2, 미스2.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또 생소한 사람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감독님. 그렇죠? 네, 처음 들으면은 네. 뭐 개구리 투투라고 맞죠? 정신 못 차린 것 중에 또 한 가지, 요 유리 부분인데 창호 관련해서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민감한 게 유리가 아닐 수 없죠. 네, 유리 몇 밀인지, 어떤 유리가 들어가는지, 어떤 기능성 유리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유리 한번 보겠습니다. 26T 창틀 유리를 잡아주는 창짝 이렇게 껴지면서 창호가 완성이 되는데, 요 창짝 안에 오사이라고 하는 부자재인데 여기에 유리가 껴지면서 요 오사이가 유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 사이로 이제 유리가 껴지게 되겠죠. 요 유리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26mm다, 24mm다, 22mm다, 26T, 24T. 요건 유리 두께를 말합니다.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 저희 창수 견적서 이외의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유리 사이즈를 기입을 하겠죠. 요 견적서를 드렸는데 유리 몇 mm 들어가요? 네, 이러신 분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mm 들어간다. 로이라고 하면 페어글라스 5mm, 5mm 두 장, 유리에 얇은 코팅 막을 형성해서 외부로부터의 침투되는 직사광선 투과를 막고요, 실내의 온기를 외부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능성 유리를 말하겠죠. 외부창 중심으로 로이 그린이라는 표기를 합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쪽이 외부라고 가정하고 이쪽이 내부라고 가정했을 때 내부면 쪽 안쪽에 로이 코팅이 되고요, 요 뒤에는 그린빛이 조금 들어가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파트 다른 집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약간 그린빛이 싹 도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맞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실 거예요. 요거 눈여겨보시지 않았지만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리고 창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린빛이 천지죠. 예나 지금이나 외부 창에는 그린 유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낮에 해가 반사가 되면서 내부 노출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연한 그린빛의 선글라스를 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린을 넣었다고 해서 실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린 유리를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이게 그린인지 투명인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연한 그린빛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로이 기능성 들어가고 그린 유리가 들어간다는 거. 제가 항상 주무시는 공간 뭐 이중창을 적용해라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외부로부터의 노출 방지 이런 것 때문에 내측은 미스트, 외측은 투명.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고요, 빛은 은은히 들어오지만 외부로부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뿌연 불투명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트, 실내 주무시는 공간에 이중창에 적용되는 유리가 바로
미스트, 투명.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견적하고 창호업체랑 조율하면서 미스트가 아닌 난 투명으로 해줘라, 투명으로 아닌 미스트 해줘라, 요거는 언제나 변경하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트는 바로 그 유리고요. 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시는 공간이 아닌 실내창, 내창이지만 주무시지 않는 공간 어디 있을까요? 공동공간, 거실, 또 주방, 뭐 식탁창. 굳이 공동공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별로 의미가 없다. 투명. 어느 정도 또 거실 생활하는데 또 개방감이 있어야 좀 더 뭔가 시원해 보이고 탁 트이게 보이게끔 공동공간은 투명으로 적용한다. 손잡이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저 질문 많이 받죠. 타 업체는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견적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동 핸들은 바로 요 자동 핸들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LG 프리마 핸들. 말 그대로 자동 락입니다. 네,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으면 탈칵 하고 걸쇠로 자동을 잠긴다는 거. 로드 걸쇠가 있어서 딱 닫으면 찰칵 하고 잠기는 요게 바로 자동 핸들. 고정 손잡이, 바로 요 손잡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비스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그럼 얘는 고정 손잡이면은 자동 걸쇠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잠궈요? 그게 바로 크리센트.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이 간다, 뭐 형제다, 부부지간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얘는 남편, 얘는 와이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요게 예뻐, 내부도 난 이걸로 해줘. 그럼 견적서에 다 자동 핸들 하지 왜 내부는 고정 핸들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외부는 우리가 뭐 방범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락을 적용을 하지만 내부까지 자동 핸들을 적용을 하면 요거 추가 옵션입니다. 개당 추가금을 받아요. 그래서 굳이 내 측은 자동 잠금 장치가 굳이 필요가 없다, 원천적으로 외부만 차단하면 방범적인 건데는 효과가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는 핸들을 넣어드리진 않지만 나는 내부도 요걸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평수가 크면은 또 핸들 값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내부까지 다 정하면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외부 창 적용하고 굳이 필요 없는 내부 창은 고정 손잡이로 견적서에 들이대 추가 옵션 선택할 수 있다. 방충망 업체마다 다르죠. 분체망, 뭐 촘촘망, 스텐망, 알루미늄망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방충망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세 설명은 하지 않고요. 방충망에는 외부만 현재 적용이 돼 있어요. 저희 견적서 보면 방충망, 그리고 밑에 없음 요거는 내부창. 예전에는 내창에도 모기장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외부창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다는 거. 제가 구축들 가보면 내부도 다 모기장이 돼 있어요. 그 알루미늄 모기장. 근데 한 집같이 다 벅벅 찢어져 있어요. 내부 모기장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발코니를 갈 때 모기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이미 발코니에서 이 적들 한번 놓쳤다, 그럼 방까지 투입되는 거야. 방까지 그냥 다 쳐들어오는 거야. 이미 원천적으로 모기장 관리 잘 하셔서 외부만 벌레, 모기, 해충들을 잘 차단해 놓으면 내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판단.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뿐이 아니라 창호 업체에서는 내부를 모기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또 원래 있던 또 허전하잖아요. 또 어르신들 나 또 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능은 하다. 하지만 옵션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견적서가 우리 집 어느 창이 어디 붙어 있고 내 방이 어디 거고 도면 보는 방법, 그럼 여기서 좀 뺄 것도 한두 가지 있을 거고요. 또 추가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를 빼야 되고 어느 위치를 추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 도면과 견적서를 맞추는 시간 바로 들어가죠. 지금 도면은 크게 복도식, 계단식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복도식은 같은 복도의 한 면에 1호, 2호, 3호, 4호, 길게는 20호가 되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요걸 뭘 말하냐면 상대적으로 평수가 좀 작은 평수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복도식하고 40평대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복도식 좀 작은 평수 대부분이고요. 계단식 아파트, 계단을 사이에 두고 각각 한 세대씩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 2라인, 3, 4라인 또는 3, 5라인 뭐 이런 식으로 양쪽 세대가 나눠져 있는 이 계단식을 말합니다. 저희가 견적부터 시공 완료까지 한 세대 몇몇 세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기 지금 현관이라고 하면 복도식 말 그대로 이렇게 공동 복도, 현관에 들어와서 네, 입구 좌라고 저희가 명시를 합니다. 현관 열고 들어가면 좌우에 방이 있거나 한쪽에는 주무시는 곳, 한쪽에는 다용도실, 이런 복도식도 있고요. 한쪽에는 방, 하나는 주방, 뭐 이런 형태의 복도식도 있지만 현관 들어와서 입구 좌우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 복도긴 하지만 비가 세차게 불면 뭐 복도 창까지 비가 들이칠 수 있지만 복도 쪽에 방 같은 경우는 확장 전용 이중창을 적용합니다. 비가 바로 뿌려서 들이치는 공간은 아닙니다. 복도가 폭이 넓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외부로 바로 노출되어 있는 창이기 때문에 이 방은 확장 전용 이중창 250바 써 있습니다. 입구 좌우 250바 이렇게 적용하고 입구방이라고 저희는 명시를 합니다. 거실 쪽에 보면 앞베란다 나가기 전에 도면의 중간에 있는 요거를 바로 거실 분합이라고 저희는 표기를 하죠. 분합이라고 하면 길게 천장부터 땅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창을 분합창이라고 합니다. 실내가 됐던 외가 됐던 긴 창을 분합창이라고 하고요. 뚝 잘린 창, 구축들 보면 안방 앞에 베란다는 또 하부 절반은 골조 절반은 창이 있는 하프창, 뭐 턱창, 반창 뭐 다양하게 부르지만 길게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창을 분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 거실 분합창, 네, 여기 거실 분합창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거실 내창.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침실, 도면에는 침실 1, 2, 3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제일 큰 방을 저희가 안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요 방을 안방 내부. 거실에서 나가면 베란다에 있는 바로 베란다 발코니 창, 뭐 이렇게 복도식 이런 도면에 이렇게 창호 위치가 들어간다. 국민평수 2베이 32평짜리 아파트 도면 바로 들어가죠. 견적하고 공사까지 끝난 세대 견적서하고 도면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32평 도면을 보게 되면 계단식, 여기는 우리 집, 여기 앞집, 여기 엘리베이터, 계단, 요 계단 중심으로 같은 복도를 좌우로 되어 있는 복도식 아파트. 현관 진입하자 바로 거실 공동공간, 바로 입구방이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입구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간방, 현관방이라고 표기를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는 현관 입구에 있는 방, 입구방 내부, 네, 이렇게 기입이 돼 있겠죠. 입구방에 내부가 있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확장해 놓은 세대도 있을 거고요. 주방 지나서 주방에서 베란다 다용도실 나가면 발코니, 이쪽은 발코니에서 들여다보면 입구방 반대쪽이 되겠죠. 입구방 외부 쪽 발코니 창. 여긴 다용도실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용도실 또는 세탁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여기는 굴곡 있는 창이 있어요. 굴곡 있는 창. 세탁실 1, 세탁실 픽스, 세탁실 발코니 2 이렇게 돼 있는데 창과 창 사이에 고정 픽스가 하나 놓여져 있는 그런 견적서네요. 보시면 슬라이드 창, 픽스, 슬라이드 창 이렇게 굴곡이 있는 형태의 다용도실. 요거 뭐 사진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구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신 분들, 공감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굴곡 있는 다용도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용도실 1, 픽스, 다용도실 2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 창 들어가고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주방 창, 주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문, 요거를 샤시 소재로 된 터닝 도어로 교체를 했다. 그럼 주방 터닝, 주방창 나와 있죠. 주방창. 안방 맞은편에 항상 작은 방이 있습니다. 도면에는 지금 작은 방 4창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요 세대 내부 창을 없애고 확장을 한 확장 전용 이중창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250 확장 전용. 도면에는 중간 창이 있지만 여기는 중간 창이 없이 확장을 해놨다. 도면을 가지고 업체 견적을 의뢰할 때 우리 집은 이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금액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도면 보면 제일 큰 방, 안방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방 옆에 거실, 여기도 보면 거실 분합. 말씀드렸죠?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긴 창을 분합창이라고 하는데 베란다도 길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건 왜 분합창이라고 안 하나요? 베란다는 발코니 창 또는 베란다 창이라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분합이라는 명칭은 쓰질 않습니다. 거실 분합, 네, 거실 분합 들어갔고요. 투베이, 거실 분합문을 열고 베란다 나가면 바로 맞닥뜨리는 창이 거실 발코니 또는 거실 베란다 창, 안방 앞에 안방 발코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평대에서 50평대 중대형 평수 바로 들어갑니다. 요건 또 좀 복잡해요. 30평대 12번까지 있었는데 지금 14번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 현관 진입하면 입구, 방이 좌우로 있고요. 바로 들어가면 거실 공동공간, 저 안쪽으로 안방, 맞은편 작은 방, 3베이로 되어 있는 구조. 입구 좌내부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입구 좌내부.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 분합 말씀드렸죠. 30평대도 그렇고 뭐 복도식도 그렇고 거실은 거의 다 분합이겠죠. 발코니를 진입을 해야 되니까.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거실은 무조건 거실 분합이라는 창호 명칭이 기입이 됩니다. 거실 분합. 저쪽에 보면 안방창, 안방 내부
들어갔습니다. 안방 앞쪽에 우리가 공동 욕실 건너서 작은 방이 있게 마련이죠. 작은 방 내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면에는 창 표시는 안 나와 있는데 주방 환기구 창이 있습니다. 이 주방 창은 상부 픽스, 하부 환기구 슬라이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주방 상, 주방 하 이렇게 두 툴로 나눠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측은 다 견적서 창호 위치에 다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 베란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입구 좌우에 베란다가 다 있습니다. 확장을 하지 않았네요. 입구 우, 입구 좌 발코니 보겠습니다. 입구방 쪽에 보면 디귿자로 돌출되어 있는데 여기 픽스가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입구에 픽스 2개, 입구방 발코니, 주방 쪽에 다용도실 발코니. 그러면 이제 내부하고 후면 쪽은 다 끝났습니다. 전면으로 가볼게요. 3베이, 거실 왼쪽에 한 틀, 거실 좌 발코니, 그리고 거실 나갔을 때 가운데 3베이니까 좌, 중, 우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거실 발코니, 그리고 3베이, 또 안방 앞발코니라고 표기도 하기도 하고요. 거실 우 발코니라고 표기도 합니다. 2베이 같은 경우는 안방 앞베란다, 거실 베란다 이렇게 표기를 주로 하는데 3베이 같은 경우는 거실을 중심으로 좌, 우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평, 45평 중대형 평수 도면과 견적서 창호 위치 우리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좀 대형 평수인데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6월 13일 날 견적을 하고 7월 9일 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3베이보다 베란다가 한 칸 더 큰 4베이 아파트 형식의 도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입 직원 헷갈릴 법도 하지 않아요, 감독님? 그쵸?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가끔 도면 이렇게 이제 제 책상에 도면 의뢰가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이 어딘지 이렇게 돌려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벌써 현관 진입하면 입구방 발코니가 2개가 있어요. 이거는 문간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입구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희는 입구 1, 2로 표기를 했을 겁니다. 이 외에는 30평, 40평하고 구조는 비슷해요. 하지만 전면에 3베이가 아닌 4베이, 입구에 방이 하나 정도 늘어났다, 아니면 저 안쪽에 작은 방 하나가 더 생겼다, 그에 따라서 평수가 대형 평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빠르게 보면 입구방 베란다, 거실 분합, 거실 베란다, 제일 큰 방 안방, 안방 내창, 안방 내부 들어갔고요. 안방 외부 베란다, 안방 발코니 들어갔고요. 저 안쪽 작은 방으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작은 방 내부 분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발코니 여지없이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발코니 나가는 여기는 터닝 도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큰 평수에 걸맞게 주방 분합창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 분합창 열고 나가면 다용도실 또는 주방 베란다 또는 세탁실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세탁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코니 쪽에 창이 2개란 뜻입니다. 발코니 쪽에 창이 2개가 나눠져 있다. 세탁실 1, 2. 또 여기 전실이 있네요. 현관 들어왔을 때 다 끝났습니다. 4베이. 저희처럼 창호 인테리어 관련해서 오랜 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반대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이 마치 입사를 한 신입사원 같은 느낌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 교육 모드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창호 교체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역설적이게도 이 샤시 교체라는 게 인생에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야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당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호 공부합시다.